안녕하십니까. 상대패 훔쳐보게 캔두캠 김창무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늦은 밤 저랑 같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강의 목적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주식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아이캔두 선물 옵션. 자, 오늘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저도 많이 기다리셨죠?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첫 걸음에 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산의 정상이 올라가듯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 놓으시면 앞으로 3개월 후에 여러분은 어느덧 실전 고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또 잊어버렸죠? 지난 시간 공부한 중요한 키포인트 잠깐 짚어보고 나서 오늘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키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 선물이란 뭔가, 선물의 어떤 개념을 좀 정립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주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이다. 일반 주식 매매는 기업을 매매하죠. 개별 기업을 매매한 반면에 선물은 종합주가지수만 매매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좌를 먼저 틀어야 되겠죠. 계좌를 먼저 틀어야 됩니다. 증권회사 가서 계좌를 먼저 틉니다. 자, 계좌를 틀 때는 선물 옵션 계좌라고 따로 있어요.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계좌를 트는데 선물 옵션 매매 계좌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계좌에서 매매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한 번 더 트면 된다. 그래서 개별 기업을 매매할 때는 주식 계좌에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매매를 할 때는 선물 옵션 계좌에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계좌를 개설할 때 주식 계좌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주식 계좌는 자기 형편에 맞게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자기가 있는 계좌만큼, 돈만큼 계좌에 집어넣어서 운용을 하면 되는데, 선물옵션 계좌에서는 기본적인 증거금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증거. 왜 그 기본 증거금이 있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 증거금이 있어야 된다. 그게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미만 되면 안 되겠죠. 1,500만 원 이상 여러분이 자산가라면 10억도 좋고 100억도 좋고 1,000억도 좋고 그래서 일단 기초증거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제 가격승수. 오늘 가격승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약속입니다. 이 가격승수와 호가.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 매매를 한단 말이죠. 몇 포인트. 근데 결국 돈으로 환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 그게 이제 약속. 1포인트는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은 원을 매매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100원 단위 또는 가격이 비싼 거는 500원 단위, 1000원 단위 이렇게 이제 약속된 호가가 있죠. 자, 선물은 0.05포인트로 단위로 움직인다. 호가. 이걸 호가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0.01포인트로 나는 매매하고 싶다. 약속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약속은 0.05포인트 단위. 이게 결국은 한 틱이죠. 한 틱 내가 매매를 해서 진입을 해서 한 틱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가격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5,000원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이죠. 개인이 선물 옵션을 해야 하는 이유. 주식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상유 12 순신불사. 아직 배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라.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숨어져 있을까? 자,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시작이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짚어가야 됩니다. 모든 시장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죠. 규칙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차를 멈춰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매할 때도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속, 바로 그 약속, 선물 거래의 첫걸음, 기본적인 용어. 그러니까 주식 매매할 때하고 약간 좀 용어가 좀 다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용어, 약속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용어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 자, 먼저 오늘이 이제 주식과 선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먼저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는 두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한 가지 더 나가는 거. 그래서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뭐냐? 주식은 개별 기업을 매매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주식의 손익구조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주식의 손익구조는 올라가야지만 먹는다.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A라는 주식을 10만 원에 샀다. 그 10만 원보다 더 현재 가격이 비싸야지 내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겠죠. 내려가면 어떻게 하죠? 요즘처럼 지수가 밀리거나 이러면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 주식은 개별 기업을 매매하는 상품이다. 라고 했는데 선물은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이다 얘기를 했고 또 주식과 차이점은 매도를 할 수 있다. 주식은 매수할 때만 수익을 내지만 선물은 매도할 때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장점이다. 선물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개별 기업에 대한 부도 위험이 없습니다. 주식을 매매하면 개별 기업 부도라는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면에 선물은 부도날 염려는 전혀 없죠.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부도난다는 개념을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물의 장점은 주식 매매와 달리 부도의 위험에서 자유롭다. 이게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은 지수가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나는데 선물은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대해서도 매매를 가능하다. 주식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밀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좀 쉬운 표현으로 손가락 빨고 있어야죠. 주식이 사놓고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선물은 미리 매도를 칠 수 있다고 그랬죠. 먼저 비싸게 팔아놓고 진짜 주식 가격이 떨어졌어요. 지수가 떨어졌어. 떨어진 상태에서 싸게 다시 사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기회비용을 2배로 누릴 수가 있다. 주식에 비해서. 이게 바로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 두 번째 선물의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의 장점은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상품. 주식이 종합주가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것만 판단해가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오를 거라고 판단되면 선물을 매수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갈 것 같다고 판단되면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쌀 때 다시 사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50% 확률 게임이다. 오를 거냐 내릴 거냐만 판단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식은 올라갈 때도 손해보는 종목들이 있죠. 지수가 밀릴 때
시장이 나쁠 때 수익이 나는 종목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올 때,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종목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대부분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자, 이렇게 선물의 장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은 개별 기업을 매매하느냐,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느냐,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내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올라올 때까지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선물은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고스톱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스톱 게임이다. 제로섬이라는 개념은 고스톱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스톱에서 A, B, C 세 사람이 고스톱을 칠 때 판돈이 100만 원씩 가지고 친다. 그 세 사람의 판돈 합쳐서 300만 원입니다. 고스톱판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땄고 누군가는 잃었겠죠. 결국 판돈 30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식은 어떻죠? 주가가 오를 때는 A, B, C 종목이 있다고 치면 A, B, C 종목이 다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주가가 내릴 때는 투자자들이 전부 손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선물 거래의 첫 걸음, 이제 용어를, 중요한 용어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초자산. 이게 기초자산이 뭘까? 기초자산이라는 건 뭐냐? 코스피 200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 그럼 코스피 200 지수가 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코스피 200 지수라는 거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약 2,000 종목 중에서 시장을 대표하는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부터 1등부터 200등까지 모아놓은 종목, 그거를 지수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코스피 200 지수 또는 앞에 K자를 따서 K200 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시가총액 1등부터 200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종목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코스피 200 종목, 이게 시가총액의 몇 프로 정도 구성하게 되어 있느냐? 계산을 해보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뭐 한 2,000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면 200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1,800 종목 다 합쳐봐야 시가총액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종목, 대표 지수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그럼 코스피 200 지수의 기준일이 언제냐? 이건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1990년 1월 3일 날,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뭐 몇 포인트 돼 있겠죠? 그때 지수를 100포인트로 환산한 겁니다. 100포인트로 환산해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대략적으로 한 230포인트 중반대 정도 됩니다. 제가 이따 HTS를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얘기는 뭐냐? 19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11년이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한 20년 됐죠? 20년 동안 종합주가 지수는 약 2배 정도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기초자산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자주 쓰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또 지나다 보면 코스피 200 지수를 또 다른 표현으로도 씁니다. 뭐라고? 결제지수라는 표현도 씁니다. 지금 이제 막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주식 매매하고 선물 옵션 매매할 때 용어가 약간 좀 틀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만 좀 몇 가지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왜 결제지수라고 할까?
요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실전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책에서 보면은 기초자산을 기본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초자산을 기본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코스피 200지수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또 어디는 결제지수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혹자는 현물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다 같은 내용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현물 가격이라고 하느냐? 왜 현물 가격이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그럼 우리가 이제 선물을 공부할 텐데 선물 가격이 그럼 뭐냐? 선물 가격이. 선물 가격은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퓨처즈예요. 여기 S가 없다면 미래라는 얘기죠. 미래. 미래. 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물 가격은 미래를 사고 파는 거구나. 우리가 아침에 제가 좀 전에 지난 강의 키포인트를 설명하면서 선물은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왔습니다. 선물 가격이란 게 그거구나.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거구나. 그렇죠. 미래의 종합주가지수. 미래의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한다면 선물을 매수하는 거고 미래의 종합주가지수가 밀릴 거라고 판단한다면 선물을 매도하는 거다. 이 선물은 미래라는 개념이 들어있구나. 그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종합주가지수 전체 2,000 종목 다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지금 종가로 얼마입니까? 1,826포인트 정도 되죠? 그 1,826포인트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대표적인 200종목, 부도가 안 날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만 매매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뭉쳐가지고 대표 200종목을 지수로 만든 게 코스피 200지수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기초자산이라고 그랬고 이게 바로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현재 가격, 현물 가격, 현재 가격, 현물 가격 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가격, 현물 가격이다. 근데 선물은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거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대응하는 이름으로 해서 퓨처즈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가격이고 선물은 미래라는 게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죠. 미래의 현물 가격, 미래의 주식 가격이다. 그럼 이제 좀 알겠죠? 뭔가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가격, 그 다음에 선물은 미래의 종합지수 가격 이렇게 판단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결제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물 결제월. 이걸 같은 말로 한다면 만기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기일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도 뭐 선물 옵션 시장에 좀 있습니다.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물 결제월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이왕이면 당황치만 쉬운 말 쓰죠. 만기일이다. 가끔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도 3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더블 위칭데이, 쿼트러플 위칭데이 이런 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얘기 들어봅니다. 4명의 마녀들이 움직이는 날, 4명의 마녀들이 날뛰는 주식시장에서 날뛰는 날,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4마리 마녀, 4마리의 마녀. 그게 바로 만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동안 차이점이 하나 있죠. 주식과 차이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물은 만기가 있다는 얘기네. 주식은 만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죠. 부도만 안 나면 돼. 부도만 안 나면 내가 산 주식을 대대손손이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만기가 있네. 아, 요게 차이점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선물과 주식과의 차이점 세 가지가 나왔죠.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는, 선물은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고스톱 게임이다. 말씀을 드렸고.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과 차이점이, 선물은 만기가 있구나. 만기가 있구나.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물 상품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왔습니다. 빨갛게. 그 뜻은 이 만기라는 표현 속에는 그게 선물 상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주식은 2,000 종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 몇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만 선물은 상품이 한정이 되어 있다. 그게 바로 4개밖에 없다.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요걸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십시오. 3월물이라는 상품, 6월물이라는 상품, 각각이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은 만기가 있는데 상품인데 선물 상품은 4개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4개만 분석하면 끝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물은 미래의 주식 가격을 매매하는 거야. 미래의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상품이다. 그 다음에 선물 결제월, 이거는 만기라는 뜻이다. 선물은 만기가 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선물 만기는 결국은 1년에 4번 딱 되어 있다. 4번.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이 있구나.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래? 이게 바로 뒤져보면 우리가 앞으로 매매할, 앞으로 우리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선물 상품이구나. 선물 상품은 4개밖에 없네. 4개만 분석하면 그냥 짱짱하네. 그죠? 2천 종목 언제 다 분석해, 주식을. 종합주가지수는, 종합주가지수, 이 4개 상품만 분석하면 되죠. 거래 대상이다. 우리가 이제 거래할 대상이 되겠죠. 선물 상품. 다 같은 표현이다.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선물 상품. 이제 여러 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물 상품을 제가 이제 여기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대부분 이제 만기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12월물 현재 지금 11월 달이죠. 현재 11월 달 상태에서 아까 말씀했죠. 현재는 11월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물은 미래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한다고 그랬습니다. 미래 종합주가지수. 근데 보니까 상품이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밖에 없습니다. 지금 11월물이죠. 그럼 10월 3, 6, 9, 10일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과거에 죽어있는 상품입니다. 그 11월물에서 가장 가까운 상품이 바로 12월물이죠. 지금 12월물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물 4가지 상품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상품은 뭐냐? 하나밖에 없다. 12월물밖에 없다.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주식은 2,000 종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골라서 2,000 종목을 분석해야 되지만 선물은 4가지만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힌트 드린다고 했죠. 4개 다 할 필요도 없어. 12월물 하나만 분석하면 돼. 결국은 뭐냐? 선물은 12월달 만기 12월달 종합주가지수 12월물 종합주가지수가 몇 포인트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겁니다. 12월물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종합주가지수보다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라는 판단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지금 지수가 1826포인트입니다. 12월 달에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둘 중에 하나죠. 오르든지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면 지금 여러분은 선물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내려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을 지금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50% 확률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 어때요? 한번 해볼 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쉽죠.
OX 문제예요, OX 문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것이냐. 자, 그 다음에 거래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시간이, 주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 장이 마감이 되죠. 하하. 근데 선물은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유를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의 약속. 주식은 9시부터 3시까지 하지만 선물은 에이 기분이다. 니네 15분 더 매매해라. 그래서 9시부터 3시 15분까지 열립니다. 15분이 더 열리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단일가라는 게 있죠. 장 끝나기 10분 전. 그게 바로 2시 50분. 선물도 단일가가 있어요. 끝나기 10분 전이니까 3시 5분부터죠.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식은 9시부터 15시까지가 거래 시간인데 선물은 15분을 더 준다. 만기일이 있느냐고, 만기일. 선물은 만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만기일은 그러면 도대체 그럼 3, 6, 9, 12가 만기인데 만기가 그러면은 1년에 그럼 몇 번 돌아와? 4번 돌아오죠. 12월 달에 또 돌아오겠죠. 그럼 그때 12월 1일도 있고 2일도 있고 3일도 있고 4일도 있고 크리스마스 25일도 있고 12월 31일도 있어. 도대체 그럼 만기일이 언제냐? 그것도 약속입니다. 언제? 매월 두 번째 목요일. 그러면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요때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는 15분을 더 줘요. 항상. 근데 만기일에만 10분을 땡겨서 끝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별 내용 어려운 건 없죠? 아하. 현재 주식은 종합주가지수,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현물 가격이고 선물 가격은 미래의 종합주가지수 요거를 선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 퓨처즈라고 하는구나. 선물은 주식에서 없는 만기가 있네. 만기는 1년에 딱 4번 있다. 3, 6, 9, 12. 통상적으로 이때 3월물 만기 날이 언제죠? 그럼 3월달 둘째 주 목요일. 6월달 경우에는 6월달 둘째 주 목요일. 9월물 같은 경우는 9월달 둘째 주 목요일. 이미 다 지나갔죠? 통상적으로 이때 만기 날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시장이 아주 재미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주식만 하는데 앞으로는요. 선물 옵션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물 옵션 매매를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현물 시장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선물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주 쉽게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주식시장에는 전체 거래 대금이 약 5조 정도 됩니다. 선물은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6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오, 선물 시장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왜 그럼 유동성이 풍부할까요? 왜 주식보다 거래량이 많이 되고 거래대금이 많이 될까요? 매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를 거냐 내릴 거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업종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기업 탐방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입니다. 이 풍부한 시장을 여러분 버리고는 안 돼요. 특히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물옵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지수, 대표 종목 200종목 지수를, 대표 종목 200종목을 지수로 환산한 게 코스피 200지수라고 그랬잖아요. 대표 종목 200종목 안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 1등, 시가총액 제일 큰 거, 삼성전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웬만한 지금 듣는 거,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LG화학,
여러분들이 대형주는 200종목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대표 주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선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랬죠. 제가 선물 옵션 공부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지금 일단 쭉 한번 기본 용어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선물 한 장을 사는 비용. 요걸 좀 한번 환산해 볼 건데 한번 볼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 승수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히 이제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럼 먼저 가격 승수가 뭐냐라는 걸 얘기해 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죠. 가격 승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50만 원이라고 그랬죠. 1포인트는 50만 원이에요. 이게 약속이라고 그랬죠? 1포인트는 50만 원입니다. 그럼 도대체 가격 승수라는 게 뭐, 왜 그러면은 가격 승수가 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 위에 정의가 있습니다. 선물은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한다. 포인트를 매매한다. 포인트. 근데 정작 여러분은 돈을 내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냐, 손실이 얼마냐. 결국은 돈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종합주가 지수를 포인트지. 포인트를, 종합주가 지수를 지금 1826인데 1826원 이러지 않죠? 1826포인트 이러죠? 근데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는데 환산하기 위한 약속, 그걸 그냥 말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약속으로 가격 승수다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뭐 이걸 홍길동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우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뭐 제 이름을 따서 김창모라 하면 어떻겠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1포인트가 50만 원이구나. 자,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선물 지수가 236.60포인트예요. 아까 이거 뭐라고 했죠? 236.60포인트가? 종합주가 지수는 1826인데, 야,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표 종목 200종목을 1990년 1월 3일 날 100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출발해 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 200종목을 대표 종목,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부터 200종목까지 순서대로 이거를 종합주가지수로 환산해가지고 한 포인트가 지금 236.6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바로 그거를 매매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1826포인트. 2000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1826포인트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선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종목을 지수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매매하는 거다. 그 포인트가 지금 오늘 종합주가 지수 얼마냐? 그게 236.60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종합주가 지수 236.60포인트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 여러분이. 아니면 또 매도를 한다 할 때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236.60포인트. 자, 이제 칠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건 그대로 놔두고.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1826포인트입니다. 뒤에 소수점은 잘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거는 여기에는 전 종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2000종목입니까? 1500에서 2000종목 정도 되죠. 정확히 종목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 한번 세보세요. 신문 보시고. 그래서 다 세본다가 실익이 별로 없겠죠. 돈 되진 않겠죠. 자, 요거를 2000종목 다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200종목만 매매한다. 200종목. 그 200종목을 종합주가지수로 환산한 거.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코스피 200지수라고 그랬죠? 지수로 환산한 거다. 요거를 매매한다. 지금 현재 이 지수가 얼마냐?
236.60포인트다. 이 말씀 드렸죠? 여기다 이쪽에 쓸까요? 236.60포인트다. 요거를 이제 매매하는 겁니다. 지수를 매매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계약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한 계약. 계산하기 편하게. 한 계약. 한 계약을 매매한다. 236.60 곱하기 한 계약이죠. 1. 근데 약속이 아까 뭐가였죠? 종합주가 지수를 돈으로 이제 나중에 환산해야 되잖아. 돈. 원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원.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야 된다고? 여기 필요한 약속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가격 순서라는 용어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게 뭐예요? 50만 원. 왜 50만 원 하느냐? 약속이라고 그랬죠?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현재 포인트, 현재 236.60 포인트를 한 계약을 내가 산다. 그래가지고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제가 암산을 좀 막 합니다. 가면서 쫙 보니까 얼마입니까? 1억 1,83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선물 한 계약을 사거나 파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1억 1,830만 원입니다. 여러분, 야, 1억 1,830만 원? 이거 어떻게 매매해?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예요? 이 돈 다 들어갖고 어떻게 매매해요? 그래서 제가 거래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김창모라는 사람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은 이 돈 다 안 들이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가려라 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이게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돈을 다 안 줘요. 지금 만약에 한 계약 사는데 1억 1,800만 원이 들면 누가 매매를 하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거래소에 제가 건의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한 계약 사는데 이 돈을 다 안 들이고요. 1억 1,830만 원을 다 안 들이고 얼마만 주면 매매할 수 있느냐? 여기 뒤에 있네요. 1,597만 500원. 그럼 여기 뭐가 곱해져 있네요? 이게 뭔가 곱해져 있죠? 지금까지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지금 많이 알면은 머리 아파요. 차근차근. 이거를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힌트만 조금 드리면 이걸 바로 증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주식은 내가 1억이 있으면 1억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죠. 최대. 물론 뭐 신용이니 미수니 이런 거 그런 어떤 투기 거래하지 말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있는 만큼만 사는 경우. 그럼 1억 가지고 1억만큼 사고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치만 사죠.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계약을 매매하는데 1억 1,800만이 드는데 1억 1,800만이 다 안 들어요. 안 들고 얼마만 필요하면 되느냐? 1,597만 원만 있으면은 1억 1,800만 원치 사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오호, 선물 이게 장점이에요. 되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선물 한 계약을 사거나 팔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보유하는 거예요? 바로 1억 1,800만 원어치. 쉽게 얘기하면 1억 1,8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어허, 좋죠? 바로 요게 다음 주에 얘기할 증거금. 선물 옵션의 선물의 최대 장점,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건 몰라도 돼요. 단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야, 도대체 그럼 선물 한 계약 사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97만 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죠? 선물 선물 매매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고 했어요.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최초 증거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1,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500만 원만 딱 넣고 선물 한 개 한번 매매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돈이 조금 모자라네요. 그죠? 지금 지수가 좀 떠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한 1,600만 원. 그 다음에 또 증권사 수수료도 좀 있죠. 그러면 한 1,600만 원 정도 계좌에 돈을 넣어야지 선물 매매가 매수든 매도든 한 개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증거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합니다. 여러분 콜럼부스 아세요? 콜럼부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달걀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요? 남들은 그 달걀을 그냥 책상에 세우니까 이게 세워집니까? 다 넘어지지? 과감하게 부숴갖고 세웠잖아요. 그 다음부터 야 그거 나도 알아. 처음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애들 산수도 아니죠? 네, 별거 아닙니다. 쉽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까요? 선물 가격.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선물 가격의 결정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선물 가격의 결정. 자, 화면이 상당히 빨리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칠판을 한번 가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현재 가격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가격이다.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쓸게요. 현재 가격입니다.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니고 비유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선물 가격은 퓨처즈라고 그랬죠. 미래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죠, 미래.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현재가 리스크가 크겠습니까? 미래가 리스크가 크겠습니까? 현재는,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눈에 잡히죠. 미래는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죠? 그럼 제가 여쭙습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하고 현재 가격인 종합주가지수하고 미래의 선물가격, 그게 지금 12월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12월물 둘째 주 목요일, 12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의 종합주가지수. 이거 여러분 잘 모르죠. 지금 현재는 아직 그날이 안 돼봤으니까. 이때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건데 요때 종합주가지수하고 현재 종합주가지수하고 어디가 더 비쌀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은행 1년 금리가 비싸요? 5년 정기적 금리가 더 비쌉니까? 더 오래 놔둘수록 금리가 비싸죠. 마찬가지죠. 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현재 가격보다는 당연히 미래 가격이 더 비싸야 돼요. 얼마만큼? CD 금리만큼. 왜 여기서 CD 금리가 나오지 갑자기? 우리나라 CD 금리는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미래의 12월 둘째 주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종합주가지수에 플러스 3개월 CD 금리만큼 플러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여기서부터 많이 떴느냐 아니면은 이 여기서부터 지수가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236포인트 나오면 이게 CD 금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237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갑자기 뭐 240이 돼 있거나 또는 뭐 220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는 거고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죠. 고평가돼 있으면 팔면 되는 거고 싸면은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뭔 얘기를 하느냐? 미래의 종합주가지수를 매매하는 거지만 뜬구름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매매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와서 봅니다. 선물 가격은 지금 자막에 나가나요?
선물 가격은 미래의 현재 가격에서 CD 금리만큼 더 플러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만기, 그럼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이 만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달력을 한번 볼까요? 달력. 이게 12월 달력입니다. 첫 번째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 그러면 지금 이번 12월물 상품의 만기는 언제냐? 바로 12월 8일 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째 달력만 열어보면 바로 요 날이 4마리 마녀가 움직이는 날이다. 요 날이 이제 12월 만기가 끝난다. 이때 만기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월 8일 날 끝나는 12월 8일의 종가지수, 종합주가지수. 12월 8일 날 종합주가지수 종가를 우리가 지금 예측해가지고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매매하는 게 바로 선물이다. 그게 선물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선물 계약의 청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 시간이 조금 짧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HTS, 여러분 증권 HTS를 통해 가지고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한번 보죠. HTS를 보게 되면 이제 공부한 내용을 좀 봅니다. 12월물 2011년 12월물을 거래한다. 요게 상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상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만기 배웠죠, 만기. 최종 거래일이 얼마냐? 2011년 12월 8일이다. 만기가 이제 17일 남았네요. 거기 보니까 또 무혐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는 매매하는데 몰라도 돼요. 단지 그냥 있으니까 읽어는 봅니다. 그게 아까 3.55%인데 현재 종합주가지수 2011년 오늘 며칠이죠? 11월 22일 날 현재 종합주가지수보다 12월 8일 날 종합주가지수는 3.55% 정도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호가를 한번 볼까요? 호가를 보면 매도 매수 호가를 얘기하는 건데, 자, 팔자고 하는 호가가 매도 호가고 사자고 하는 게가 매수 호가입니다. 얼마 단위로 매매한다고 그랬죠? 자, 236.45, 236.40. 0.05 단위네요. 0.05 단위. 그러니까 0.05 단위로 매매한다. 0.05포인트 단위로 매매한다. 이거 돈으로 하는 사람 얼마나 그랬죠? 25,000원. 25,000원. 자, 요 정도 일단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준비한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겠고, 일단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선물 옵션의 장점은 뭐냐? 돈을 다 안 들여도 된다. 돈 싸다. 증거금이 싸다. 이거를 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은 만기가 있네라는 상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선물의 장점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만기가 있는 좀 특별하다. 만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주에는요, 일일정산하고 증거금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물은 어떻게 사고 파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복습도 한번 여러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 다음 주는 월요일 날이 되겠네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화요일보다는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